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지난주 미국 같은 경우에는 1% 이상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아침부터 우리 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특히 코스피 종목에 해당한 뉴스인데, 트럼프 관세 안내는 한국의 삼성과 경쟁은 힘들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보시면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거셌고 오늘 기관은 풀 매수로 지수를 방어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 코스피보다 코스닥이죠. 코스닥은 아침에 1% 가까이 상승을 하다가 장 중반부터 밀리더니 음봉으로 전환했고 결국에는 개인만 순매수로 장을 마감하였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3거래일 이상 매도를 하면서 지난 2016년도에 있었던 최장기간 매도 기록을 또 한번 갈아치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전 세계가 1%대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과연 한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상하이 종합지수가 2%가 오르든 아니면 미국이 1%가 오르든 외국인의 수급은 연일 매도로 전환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계속 지수만 지탱을 해주고 있으면서 정말 불안한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부터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아니면은 지금처럼 계속 개인이 지수를 받쳐주다가 또 한번 투매가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1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야간 선물이 다 끝나지 않아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다우하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아직 장이 안 열렸습니다. 아시아 증시를 지금 잠깐 살펴보시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0.71% 상승을 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2%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트럼프의 발언 때문인지 정말 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코스피하고 코스닥 시작하자마자 뚝갑 패면서 이렇게 쑥 내려가고 개인만 이렇게 매수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달러와 유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달러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달러 잠깐 이슈 때문에 내려와도 지금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달러는 연일 상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루 이틀 잠깐 내려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달러는 상승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오늘도 현재도 지금 달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55불. 지난주보다 1% 상승을 했는데 별다른 건 없고,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1%대 급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증시에서는 저렇게 지금 미장이 급등을 하거나 상하이 종합지수가 지금 급등을 해도 전혀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해놨는데, S&P 500과 나스닥이 장 시작하기 10분 전에 이렇게 0.5 정도 오르고 있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진짜 화가 나죠. 아시아 증시, 니케이라던가 상하이 종합지수보다 우리가 더 못 가고 있고, 그리고 수급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른 종목, 내린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코스닥 정말 화가 나더군요. 오른 종목이 초반에는 1000종목이 넘었는데 후반 가더니 다 빠지기 시작을 하면서 코스닥은 정말 이 밑에 보시면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들이 정말 많아요. 미스터 블루 같은 이런 종목도 아침에는 10,000원까지 이렇게 싹 보내놨다가 종가에는 그냥 4%대 하락. 아니면은 오늘 모나미라던가 신성통상, 후성 이런 애들은 아침에 잠깐 띄워놨다가 다 빼버리고 종가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는데, 지금 또 미국까지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정말로 증시의 불안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리고 지난주 여기 영상 미국 장단기 금리 반등, 한국 증시의 안정이 찾아왔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수는 0.22% 상승을 했다. 그 중에서 매수 주체가 누구냐? 개인만 샀었다면서 여기 영상에 보시면은 야간 선물 캡처 자료와 그리고 매수 자료가 있는데 당시에는 개인 빼고 외국인 기관은 양매도여서 한국 증시가 아침에는 잠깐 상승으로 시작해도 음봉으로 밀리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계속 이야기를 했죠. 아침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진짜 한 5분 동안 들어옵니다. 5분 동안 들어오고 바로 팔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상하이 종합지수가 열릴 때쯤 다시 턴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저 오늘 진짜 기대했어요. 막 상하이 종합지수가 2% 오르길래 우리 증시 가자 했는데 가기는 뭘 갑니까? 우리 혼자서 그냥 뚝값 팔고 내려가는데 화가 나더군요. 화가 나. 12시 넘어가지고 좀 이렇게 오르나 해서 정말 저도 진짜 내심 기대를 했는데 그냥 장이 가면 갈수록 계속 빠지길래 정말 답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이렇게 좀 방어라도 해줬죠. 근데 이 방어를 해준 물량이 무슨 물량이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연기금이 오지게 사더군요. 연기금만 이렇게 샀나? 아닙니다. 금투도 같이 방어를 해줬어요. 하지만 금투 성격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루 이틀 방어해주고 다 팔고 튄다. 그리고 매수 수량도 별로 많지 않죠. 이 트럼프가 말하자마자 바로 외국인이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동반 매도했는데 오늘은 원래 반도체 종목들이 좀 좋아야 돼요. 보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보통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주가를 따라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얘가 오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얘가 3%나 올랐어요. 3%가 올라가지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 좋은 모습을 보일까 했는데 트럼프의 저 한마디가 꽃밭에 앉아있는 호랑나비처럼 짜증나더군요. 이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하고 이 관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한국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가 상대적으로 싸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뜻은 뭐다? 삼성전자 니네 관세 조정해야 되겠구나. 요런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2017년도에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지을 것이다 하고 트럼프가 땡큐 삼성 이렇게 했었는데 삼성전자에서는 지금 휴대폰 부품 관련 공장이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지을 여력이 없다. 미국에다가는 공장을 짓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 트럼프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는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서 나오지가 않았는데 일단은 삼성전자를 이렇게 겨냥했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감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는 이렇게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을 살펴보시면은 상승 종목은 633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은 207종목. 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78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락 종목이 440종목. 이렇게 보면은 상승과 하락 종목 자체만 보면은 진짜 지수가 나빠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렇게 아침에 한 4% 상승하고 종가는 요렇게 마감을 했어도 상승이고 한국전자인증 이런 애처럼 아침에 3% 상승했는데 종가는 1% 아니면 보합 정도 수준으로 됐어도 상승이고 이런 종목들이 진짜 많아요. 페노션도 보세요. 오늘 3% 2% 이렇게 급등시켜 놓고 종가는 이렇게 한 3-4호가 이렇게 올랐어도 상승이고. 아니 코스닥 종목은 진짜 이런 게 너무 심합니다. 이게 아침에 시초가에 비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갭이 뜨거나 이렇게 오른 종목이 별로 없어요. 오른 종목보다는 중간에 빠져가지고 음봉 전환하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게 많아요. 그래도 만약에 내가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때렸다면은 수익을 볼 수 있었는데 금요일날 들어갈 자리인가요? 지수적으로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요런 데 자리 들어갈 수 있나요? 이런 데 자리? 이때 무슨 공포가 있었습니까? 아래 공포하면서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흔들리고 있다. 세계 경제에 위기 신호가 오고 있다. 이렇게 떠벌떠벌 하면서 세계 증시가 다 내리고 있는 그 순간에 베팅을 들어간다. 힘들죠?
그리고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지금 일본의 수출 규제에 상장사 60%가 실적치를 하향시켰다.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본 수출 규제, 뭐 반도체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일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의류 쪽이라던가 관광, 레저, 스포츠, 카지노 뭐 모든 곳이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지난번에 이야기해드렸던 무슨 종목들 여기 뭐 제주항공부터서 LCC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도 답이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좀 이따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우리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의 실적들이 대부분 안 좋았고 또한 요렇게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레포트들이 점점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이 코스피, 코스닥이 뭐 500대, 1900대 요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점점 더 오를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잠깐 올랐다가 장기적으로 더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장 내일 모레 뭐가 있다? 이제 시진핑이 방한하느냐 안 하느냐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한중일 외교 회담이 있고 그리고 FOMC 의사록 공개 21일 날 하면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나오겠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중국의 MSCI 비중 확대로 한국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8월 28일 날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본격적인 개시 요 뉴스가 있기 때문에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좋은 뉴스보다는 악재가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악재가에 너무나 민감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와주고 오르다가 좀 빠져야 되는데 오늘도 보시다시피 막 코스닥은 이렇게 음봉으로 밀리고 코스피도 여기에서 이제 막 위로 못 올라가는 그런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오늘 유럽 증시 이렇게 막 1%대 지금 급등하려고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급등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주 어떻게 됐다? 빠졌죠.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58%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너스 0.93 거의 1% 가까이 빠졌기 때문에 세계 증시가 올라도 못 따라가고 있는 이런 답답한 모습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니 코스피는 지금 1950도 못 넘고 있어요. 1950은 좀 넘고 한 2000선을 바라보면서 이쪽에서 좀 놀다가 다음 주 뭐 수요일 날 이제 좀 빠져도 다시 1950 지지해주고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뭐 1950도 못 넘고 있고 외인 기관 수급을 보시면은 오늘만 좀 기관의 수급이 들어왔지 물론 금요일에도 들어왔는데 100억 정도 들어왔는데 되게 안 좋죠. 뭐 지금 수급이 완전히 지금 외국인이 이탈하고 있고 기관도 지금 이틀 이렇게 산 거 빼고 없고 개인만 주구장창 사고 있는 이 증시에서 상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방을 바라보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분들이 언제쯤 오를까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오를 주식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걸 왜 알려줍니까? 10년 동안 오를 주식 있으면 제가 사지. 그리고 또 지수가 언제쯤 오를까요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내릴까 그리고 어디까지 빠질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죠. 당장 우리 3분기 여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예측 기사가 나오는데 실적이 안 좋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또 나올 확률이 높다. 그리고 모건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 노무라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전부 다 하향해서 1.8%로 보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더 얼마나 빠질까? 그러나 빠지기 전에 반등이 얼마나 나오고 그 반등폭을 우리가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반등이 안 나오고 가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빠질 때도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이렇게 빠졌죠. 근데 6월 달에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제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획기적인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뉴스는 나오긴 나왔죠. 무슨 뉴스가 나왔나? 자,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 안 한다고 했잖아요. 12월 달로 연기를 했다고. 근데 트럼프가 왜 그거를 부과 안 했냐?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트럼프가 중국 관세를 부과하면은 이제 월마트의 실적이라던가 아니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하락하면서 요 크리스마스에 소매지수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12월 달로 연기했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또 12월 달까지 끌어가면은 결국 관세 부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지수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좋은 뉴스가 나오려면은 내일 진짜 뭐 진핑이 형이 방한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 당분간은 우리 지수가 위로 올라갈 만한 호재 뉴스가 없죠. 지난번 여기서 빠졌을 때 그 다음날 진핑이 형이 뭐 방한한다 해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이상 이렇게 급등하고 그랬는데 이 매수 주체가 전부 다 개인이었죠. 근데 지금 우리 코스닥 코스피에 요 시진핑 관련주도 요즘 좀 시들시들하고 있는데 진짜 만약에 그 시들시들한 상황에서 시진핑 방안이 뭐 취소됐거나 논의가 안 됐다 이런 거 나오면은 또 꺾일 수가 있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00은 좀 돌파해주고 600 위에서 한 620선 이 위에서 좀 놀아줘야지 이게 좀 어느 정도 이제 좀 빠져도 이 밑에까지 좀 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지지선이 여기에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지고 금방 갈 수 있죠. 왜? 매수 주체가 코스닥은 개인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보세요. 코스닥은 진짜 심각합니다. 개인 올매수, 외국인 올매도, 기관 올매도. 그리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수가 올라도 지금은 수급이 정말 불안합니다. 왜? 이런 종목도 뭐 클릭해보면 여기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메일유업이 실적 때문에 급등을 했어도 이거 못 먹는다. 밑에 호가가 6주, 3주, 4주, 5주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사서 어떻게 파냐. 시장에 유통된 주식수가 25%밖에 안 되는데 이런 주식이 뭐 실적 잘 나와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가지고 이렇게 10% 이렇게 막 급등해봤자 뭐하냐.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데. 이런 것처럼 지금 증시가 참 답답하고 막 갈증이 느껴져요. 갈증. 빨리 지수도 좀 올라주면 좋겠고 위로 좀 올라가고 남들 이렇게 급등 나올 때 같이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은 S&P 500이라던가 나스닥 야간 선물 그리고 막 상하이 종합지수도 막 2% 급등하는데 이럴 때도 못 가면은 우리는 언제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 코스피 코스닥 대장주인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애들도 못 가고 있고 셀트리온도 못 가고 있고 뭐 신라제는 이제 좀 대장주라고 안 봐도 되지만 이런 애들도 다 못 가고 있는데 증시를 좀 이끌어갈 대장주도 지금 보이지 않고 그나마 코스피 코스닥을 지탱해준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지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지금 장세가 좀 불안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IMF에서는 한국에 실사단이 방한을 합니다. 뭐 이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IMF를 겪었기 때문에 실사단에 와서 한국의 지금 현 상황을 체크를 하러 와요. 이게 연도별로 3년에 한 번인가 2년에 한 번인가 이렇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별로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오늘부터서 와서 9월 달까지 그리고 두 번째 방안이 내년 초? 이렇게 돼가지고 내년 초가 아니라 12월 달인가? 예. 올해 12월 달인가 이제 또 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2020년도 상반기에 한국의 지금 실태에 대해서 보여줄 거기 때문에 지금 뭐 IMF 실사단이 한국에 온다 뭐 이런다고 해서 겁먹거나 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서 판촉하는 뭐 DSL, DLF 이런 이 파생 상품 절대 하지 마세요. ELS도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이런 DLS, DLF 무슨 종목 이름 같네. DSL 제강처럼 이 파생 상품들이 원금 보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팜플렛 나눠주면서 판촉하고 있는데 난 저런 거 받자마자 무슨 파생 상품이 원금 보장을 하고 있냐 말도 안 된다 개소리다 이 생각을 했는데 터질 게 터졌죠. 이게 독일의 이 금리 갖다가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번에 아시죠? 독일에서 금리 인하를 할 예정이어서 갑자기 DSL 요 상품이 지금 폭탄을 맞게 생겼죠. 유럽과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하고 위로 계속 올릴 것만 생각을 했지. 갑자기 금리 인하 뉴스 나오고 뭐 국채 금리 지금 장단기가 역전되고 이런 건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너무 생각 없이 절대 손실을 안 볼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악재가 나와가지고 원금까지 다 날리게 생긴 개인 투자자들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은행에서 나눠주는 뭐 파생상품 홍보라던가 그런 거 찌라시 다 찢어버리세요. 아유 참 이거 보고 나는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은행에서는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회피를 하고 있죠. 나쁜 놈의 새끼들. 제가 저런 거 비슷한 걸 당해봐가지고 예전에 아는데
그 증권사는 제가 진짜 그냥 해약해버렸습니다. 근데 큰 돈은 아니었는데 되게 열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손실이 난 게 아니에요. 손실이 난 게 아니라 이 상품을 잘못 가입시켰어요. 잘못 가입시켜가지고 요런 게 아니라 여기에서 뭐 3개월에 0.5% 뭐 이자 준다? 0.5%가 아니지 4%인가 5% 이자 준다? 뭐 그런 이상한 파생 상품인데 이거를 가입시키는 거를 모르고 다른 걸로 가입을 시켰어요. 다른 걸 가입을 시켰고 제가 그 당시 뭐 녹음이라던가 그런 걸 다 해놔가지고 대처를 잘 해가지고 이거 금감원에 신고할까 하니까 그쪽 증권사에서 다 물어줬는데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세요. 나는 이런 거 딱 듣고 뭔가 이상하다 하면 녹음하고 뭔가 그렇게 다 준비를 하거든요. 어떻게 원금 보장이 있습니까? 그때 내가 원금 보장이라던가 뭐라던가 이런 거 좀 이상해서 녹음을 해서 다행이지. 녹음을 했고 분명히 상품을 가입을 이걸로 A라는 종목으로 가입을 시키기로 했는데 얘가 잘못 기입해가지고 B로 돼 있었단 말이야. B로. 그래가지고 고객님이 이거 잘못 보셨습니다 이랬는데 뭔 소리냐 내가 녹음 파일이랑 다 있는데 한번 들어봐라 해서 이 직원이 실수를 인정하고 직원 개인 돈으로 물어냈어요. 참 우리나라 웃기죠. 이 직원이 실수하거나 그러면은 회사에서 책임 안 지고 직원이 책임진다. 자, 그리고 종목적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오늘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조선, 플랜트 그리고 중공업 관련주가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10%대 급등을 했죠. 근데 10% 급등해봤자 이미 고점에서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지난번 유상증자 한 다음에 바로 빵! 44,000원에 몰리신 분들 반토막 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 올라봤자 이미 반토막 난 주식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은 주식이 100% 오르지 않은 이상 힘들죠. 26,000원이면은 내가 이 위에까지 올라가려면 몇 프로가 상승해야 된다? 예, 100%가 상승해야 돼요. 50%가 빠지면은 100%가 상승해야 되고 지금 현재가를 기준으로 여기 가격을 기준으로 이쪽까지 보시면은 몇 프로가 올라야 되냐면은 69%가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분할 매도, 분할 매수를 배웠을 때 진짜 문제점이 뭐냐면은 개인은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니까 지수가 빠지고 이렇게 내릴 때마다 분할로 매수해서 뭐 10년 가져가면 무조건 수익 본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왜 주식을 물려서 시작을 합니까? 주식을 물려서 뭐 10% 빠지면 그때 추매하고 20% 빠지면 그때 또 추매하고 뭐 피라미드 형식으로 계속 매수해가지고 10년 가져가면 얘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데서 20%만 마이너스가 나도 내가 본전이 되려면 몇 프로가 돼야 됩니까? 23%가 올라야 되고 30%를 만약에 내가 손실을 보고 있다. 위의 기점으로. 그러면은 나는 42.5%가 올라와야지 내 본전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서 물타기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해봤자 너무 하락폭이 심해가지고 이 계좌에는 마이너스 뭐 50% 이렇게 찍혀 있어도 내가 본전이 되려면 플러스 100%가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상한가가 3방이 이상 나와야 되는 이렇게 힘들게 악조건을 만들어가지고 주식을 하냐고요. 그냥 내려가다가 한 2, 3% 내려가면은 손절하고 다른 종목 잡고 뭐 이렇게 해야지. 그냥 계속 내려가는데 이런 거 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봤자 내 평단가는 2위에 있는데 가기는 할까요? 그래서 진짜 개인들이 책으로 이상하게 주식을 공부하면 안 됩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니까 분할로 산다. 아니 나중에 오를 때 사면 되죠. 오를 때 사서 물려봤자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습니까? 오르고 있는 이 상승장에서 빠져봤자 뭐 10% 20% 이렇게 막 안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종목들이 뭐 30% 40% 빠진 거 대부분이죠. 지난 이틀 8월 여기 5일 6일 날만 지수가 10% 빠졌는데 종목적으로 따지면 30% 빠진 종목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주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 들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날이 온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가 올라왔으니까 이제 따라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죠.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3분기, 4분기가 정말 중요한데 이때 유상증자 할 거라는 거를 여기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왜 이쪽에서 이야기를 했다? 제가 중공업 회사하고 그 다음에 조선 요런 데하고 같이 이제 업무를 해봤고 회계 담당자도 제가 해봤었는데 이 중공업과 그 다음에 플랜트, 조선 요런 데는 요 자재 같은 거를 사면은 12월 달에 세금 계산서를 합산해가지고 그때 정산을 한다. 그때 정산을 하면은 갑자기 4분기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에서 1, 2, 3분기가 갑자기 실적이 좋아. 근데 4분기에 갑자기 어닝 쇼크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서 분식회계가 나온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사할 자재 장비를 사서 창고에 넣어놓습니다. 일단 안 썼잖아. 이 장비를 안 썼는데 지금 당장 돈을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돈을 안 주고 있다가 12월 달 이제 세금 계산서 처리를 올해 말까지 해야 돼서 12월 달에 결산 딱 하고 그 다음에 실적 딱 내놓으면은 여기 앞에 있었던 손실들이 없었으니까 여기 앞에는 자재 구입비가 다 빠졌었잖아요. 근데 그게 4분기에 갑자기 떵하니 등장해가지고 분식회계, 어닝 쇼크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감사도 받아봤지만 이건 감사원에 따라서 달라요. 해석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중공업과 플랜트 이런 애들은 항상 4분기에 뭐가 나온다? 예, 유상증자라던가 분식회계 뉴스가 나옵니다. 삼성중공업도 그랬지만 중공업주는 매번 나오는 그 이슈들이 그런 거고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서도 점화 2번 맞았는데 점화 2번을 왜 맞았다? 분식회계 논란. 유상증자. 맨날 유상증자 때려 돈 없으니까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런 거 한 번 맞으면 멘탈이 나가는데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를 또 맞을 수가 있어요. 지금 왜 오른 줄 알아요? 조선주 2분기 호실적의 강세라고 하는데 2분기 호실적이 나온 그 배경이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조선업과 플랜트는 1분기, 2분기만 건드리지 요 3분기, 4분기엔 잘 안 건드려요. 그리고 매수 주체가 누구다? 아, 멸치 애들이 오늘 사고 있길래 야 그냥 올려. 맘대로 해. 야 난 신경 안 써 하면서 조선주는 패스합니다. 저는 조선주라던가 뭔가 제가 좀 안 맞는 종목들은 안 하거든요. 물론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 영상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은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매매했던 종목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매매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2분기. 근데 2분기는 실적이 잘 나오게 되는 날이 많더군요. 그러면 이번에 2분기 이런 거 사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휠라코리아 2분기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이틀 만에 주가가 몇 프로 내렸다? 20%, 7%, 2%, 8%. 위에서 만약에 잡았다? 얘 플러스 9%였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30% 정도 찍은 거죠. 이 위에서 잡았으면은.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다? 실적이 잘 나왔어. 2분기 어닝 실적, 영업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 휠라코리아. 근데 웃기잖아요. 영업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회사가 사상 최대 신기록 이렇게 나온 회사가 왜 주가가 3일 만에 20% 이상 빠지고 공매도 과열 종목에 지정되면서 지금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 저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공매도 과열 종목 이거 만든 거 자체가 안 좋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에 걸리면은 이 종목 공매도 많이 걸렸으니까 개인들이고 뭐고 접근하지 마라. 꺼져 이러면서 공매도 과열 종목이 막 상승하고 오르는 경우 거의 없다고. LG 디스플레이 매번 공매도 과열 종목에 걸리고 매번 신저가 갱신하는데 공매도 과열 종목 걸릴 때마다 여기서 내리고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연으로 보세요. 심각합니다. 공매도 과열 맨날 걸리는데 이게 올라갑니까? 공매도하고 계속 싸워도 이게 못 이기네. 그래서 뭐 공매도 지금 한시적 금지라던가 뭐 그런 거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든데 아무튼 이 휠라코리아 왜 내렸다? 실적이 잘 나왔는데 왜 내렸다? 그 전에 이야기 해줬죠. 일본의 편집샵, 일본 패션몰의 편집샵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휠라코리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일본의 편집샵의 매출 비중이 고작 30%밖에 안 돼서 이게 뭐 국내에서 애국심에 이제 휠라코리아 물건을 많이 사주면은 상관없을 것이다. 이딴 레포트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야 30%면 존나 큰 거라고. 야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뭐 70% 이렇게 딱 그려놓고 30% 이렇게 해놨는데 야 이게 그래프냐?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놔야지. 이렇게 그려놔야지 이게 한 30%로 보이지. 난 이만하길래 이게 한 10% 5%인가 봤더니 이게 30%야. 이거 가관입니다 진짜 이런 분. 그래서 지금 일본과 무역전쟁 뭐 일본 경제보복이라던가 그런 거에 받는 피해주가 너무 많습니다. 뭐 반도체만 받는 게 아니라 카지노, 숙박업, 호텔, 면세점, LCC, 여행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게임 해당 안 되는 게 거의 없죠 지금. 반도체
아, 그래가지고 지금 무서운 게 저런 거예요. 근데 괜찮다 이렇게 레포트는 나오고 있는데 레포트를 이렇게 썼으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매도만 이렇게 나오고 공매도 과열 종목 걸리고 아, 나 휠라코리아 때렸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실적만 믿고 무역전쟁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막 오르고 그러던 시절이 있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에 취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아, 얘 오늘 또 내리는 거 보고 진짜 기겁했습니다. 이 코스피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도 못 가는 종목들 심각한 거죠. 오늘 못 가는 종목들이 뭐가 있었다? 이 애국 테마주 램 테크놀로지, 예, 일단 3% 내렸죠. 후성, 모나미, 그 다음에 신성, 통상. 이제 애국 테마주들 이제 실적 나오고 끝장났죠. 자, 신성, 통상 같은 경우에는 요 유니클로의 반사이익을 거둘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좀 웃긴 게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안 됐어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왜 안 됐나 해보니 얘는 결산법인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추측으로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담당자가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은 대부분의 이 주식 회사들이 계속 주식이 내리니까 아저씨들, 할아버지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회사에 전화합니다. 왜 회사에 별일 있냐? 회사에 별일도 없는데 주가가 왜 이렇게 내리냐? 이유를 설명해라 하면서 막 따지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회사의 IR 담당자, 주식 담당자들이 대부분 부재 중이거나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실적 발표 기간 끝나서 그런지 제가 지금은 전화 안 걸어봤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없어요. 지금 실적이 원래 지난주 금요일까지 다 발표를 하고 남았어야 되는데 실적 발표가 없습니다. 2018년으로 봐도 얘는 결산법인이 다른 것 같아요. 회계결산법인이 중국 회사라던가 해외 회사 같은 경우에 다르거나 아니면 회사가 탄생한 날이 만약에 6월달이다 그러면 이게 좀 뒤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살펴봐도 반기보고서가 지금 없죠. 예, 보고서가 일단 없습니다. 어허, 그렇구나. 그러면은 모나미? 전 모나미가 진짜 이상했어요. 왜 모나미가 이상하냐? 자, 모나미 실적 발표 분명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봅시다. 2분기 실적 시즌. 이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 이거 실적 발표 아니에요? EQ 아니면 이게 실적. 예, 없습니다. 예, 실적 발표에 지금 기간이 끝났는데도 모나미는 실적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게 거래량이 안 터지고 거래가 없는 종목이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관심을 못 받으니까. 애널리스트라던가 이런 사람들 안 쓰죠, 기사를. 근데 이 종목 어때요? 지금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어요? 이거 뭐 지금 주가가 뭐 3,000원짜리가 9,000원까지 가고 막 대박났던 주식인데 기사가 한마디도 없죠? 그럼 이것도 지금 신성통상처럼 여러분 실적이 안 나오고 결산법인 일이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모나미는 실적이 나왔습니다. 모나미를 여기 전자공시에서 여러분이 검색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우리나라 회사는 실적을 발표해도 실적이 안 나와요. 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요 솔브레인이라던가 이런 보고서가 나오니까 키움 증권 연구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난리가 났죠. 솔브레인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난리 피고 있으니까 기사를 안 써요. 지금 오히려 뭐 일본의 유니클로라던가 뭐 일본의 뭐 파나소닉이라던가 소니라던가 다른 나라 실적을 막 이야기하면서 있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덕분에 실적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 기업 실적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보고서도 안 쓰고 있어요. 자, 모나미 실적 나왔죠, 6월. 아니,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에 대한 레포트. 아니,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기사를 안 써도 봐봐요.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누가 기사를 썼습니까? 이런 거 보시면은 싱크폴에서 만든 AI거든요. AI가 쓴 거야, 이거, AI가. 로봇이 쓴 겁니다. 알고리즘으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하면서 AI 기사라도 나와야 돼요. 실적이 나왔는데, 모나미가 지금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매매를 했어. 실적 정말 궁금해 할 거 아니야. 모나미 이런 애들. 근데 실적에 대한 소식이 없는데, 이게 뭔가 이상해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직접 보니까, 봐봐. 재무제표 검토 보고서. 나왔어. 실적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 영업이익이랑 이런 애들? 실적이 애국 테마주 실적 대박 났을까? 막 지금 막 장난 아니라며. 좀 근데 계속 얘기했죠. 2분기는 일단 6월 30일까지. 6월 30일이기 때문에 전혀 불매운동과 상관이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 여러분이 지금 학생입니까?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학생들이나 필기구나 이런 볼펜들을 많이 쓰지. 응? 본인들이 회사에 있으면은 비품 담당자가 사는 거고, 원래 2분기 적자가 나는 이 회사가 갑자기 뾰로롱하고 실적이 잘 나올 일은 없다고. 물론 지금 뭐 단기 지금 순이익이나 그런 게 다음 분기에 막 300% 오를 거라고 막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그러던데, 그거는 왜 원래 9월 달은 마이너스 적자가 나오는 달이기 때문에 조금만 실적이 나와도 막 뻥튀기 100% 200% 증가 이렇게 되죠. 원래 마이너스니까. 자, 제가 이야기를 했죠. 6월 달도 이렇게 나오는데 모나미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매도를 했다. 대주주가 먹튀했잖아요. 주식을. 대주주가 먹튀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이 좋을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요. 2분기 실적이 좋고 그러면은 야, 대주주라던가 이런 애들이 자사주 절반 매각하고 이렇게 튑니까?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실적을 살펴보니까 지금 누적이랑 이거 보세요. 여기 쭉 한번 살펴보세요. 야, 이거 화면이 다 잘려서 나오네. 아, 이거 제가 다 계산해보니까 올해 2분기 영업이익 마이너스 1억 500? 예, 1억 정도 되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억입니다. 순이익이 마이너스 7억 정도고, 그냥 지난번보다 어닝 쇼크죠. 더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 지난 분기보다 더 안 좋아졌어요. 예,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흑자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분기도 적자 전환을 했다. 여기 예상치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안 나왔는데, 예, 지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면은 빨리 기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모나미, 실적, 어닝 쇼크, 그리고 과연 애국 테마주의 실체는 있는가 하면서 기사를 내야 되는데, 이 솔브레인 사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지금 괜히 이런 거 기사 냈다가 고소당하고 뭐하고, 장이 안 좋으면은 저 연구원들이 기사 잘 못 써요. 집에 찾아오고 막 살해 협박당하고. 그래서 리먼 사태 때 여러분 왜 그 증권회사 사람들이 자살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게 주가가 너무 내려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런 거 스트레스 압박에 못해서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이런 거 보시면은 지금 뭐 유니클로 실적이라던가 파나소닉 실적이라던가 지금 막 일본 회사 실적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결국 우리나라 요 불매운동 수혜주라던가 뭐 요런 애들은 실적이 나왔는데도 잘 안 보여주고 있고, 하이트진로도 뭐 테라 잘 팔린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2분기 실적 별 볼 일 없었죠. 2분기 실적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60%. 이게 물론 이게 지금 불매운동 수혜주고 뭐 불매운동 하고 난 다음 실적이 아닌데, 테라 자체는 원래 그 전부터 잘 팔렸다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랬지만 영업이익이라던가 실적 나온 거는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이게 실체가 없고 이런 거를 좀 빨리 좀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뉴스도 안 나오고 주가는 계속 빠지고만 있다. 모나미 오늘 정말 진짜 모나리자하고 진짜 개판이더군요. 얘네들 오음봉 나오면서 그냥 싹 빼잖아요. 1, 2, 3, 4 이렇게 착 하면서 빼는데 오늘 플러스 3%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 3%까지 하고, 지난번에도 똑같아요. 9%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 2%까지 빼고, 이것도 똑같아. 6%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 4%까지 하고. 악질입니다. 하루에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올렸다 빼고. 근데 얘하고 모나리자 같은 못이야. 모나리자도 똑같아요. 잠깐 올렸다 빼고 잠깐 올렸다 빼고 잠깐 올렸다 빼고.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예, 컴퍼니 K 봉오동 전투, 예, 그 지금 관객이 얼마인지 아시죠? 봉오동 전투 지금 400만 못 넘었어요. 400만. 지금 관객이 400만 넘을까 말까인데 얘는 450만이 넘어야 됩니다. 넘어야지 본전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엑시트도 저기 컴퍼니 K에서 투자를 했는데 관객이 지금 750만까지 넘었어요. 750만. 근데 지금 영화 관련주는 여러분이 뭐 1000만 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왜? 기생수, 바른손, ENA. 얘 주가 떴을 때 어떻게 됐다? 여기 다날에서 주식 다 날려가지고 망했다. 여기 보시면은 끔찍해. 점상 보낸 다음에 다날에서 주식을 2위에서 다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다? 3,200원짜리 주식이 1,400원, 반토막 이상 났죠.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샥 내려요. 영화 관련주는 그래요. 여기에서 물린 사람들 네이버 토론방 가봐요. 이거 1000만만 찍으면은, 기생수 1000만만 돌파하면은 점상 랠리 간다.
그러면서 사람들 꼬셨죠. 그럼 기생수 지금 1000만 갔을까? 아, 기생충이구나. 기생충 1000만 넘었어요. 기생충 1000만 넘었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다? 반토막 이상 났다. 3200원짜리 이렇게 됐어요. 그럼 컴퍼니 K 아주 악질입니다. 얘가 왜 악질이냐? 얘는 처음에 저 불매운동 수혜주처럼 애국영화 테마주 갔다가 여기서 한번 올렸어. 29%까지 올렸죠. 근데 그 전에 올렸다가 이만큼 올렸단 말이야. 이게 상한가 보내고 이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한가까지 보냈다가 16%까지 빼고 그 다음날 이렇게 보냈다가 1, 2, 3, 4, 5, 5일간 조정 주고 갑자기 빵! 하고 여기서도 또 1, 2, 3, 4, 5, 6, 7, 8 8일간 조정 주고 또 상한가 빵!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여기는 이제 영화 개봉을 해버려서 이제 다 죽어버렸어. 영화를 개봉해서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없죠. 건덕지가 없죠. 여기까지 14,000원까지 보내고 이제 9,900원까지 내려왔는데 하루도 빠짐없이 1, 2, 3, 4, 5 번지 하면서 지금 계속 내려왔죠. 지금 뭐 여기서 또 이렇게 상한가 간다? 아니 기생충 때처럼 더 빠지고 내려가지 않을까요? 이미 시세를 여기서 주고 여기서 주고 여기서 줬는데 뭘로 갈까요? 봉오동 전투 450만 넘어야지 이제 손익분기점이 넘어가는데 지금 광복절이 있었잖아요. 광복절 때 그리고 주말에 합쳐가지고 이게 안 넘었어. 450만도 못 넘었어. 그 좋은 휴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요 쇼박스에서 유통을 했는데 쇼박스 주가가 어떻게 됐죠? 봉오동 전투 갔다가 관심 끌었고 쇼박스는 더 처참해요.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슉 내려가지고 지금 폭포수가 터졌는데 이 영화 관련주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뭐 1000만 가면은 오르고 뭐 한다? 아니에요. 신과 함께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 신과 함께 1이 1000만을 돌파했기 때문에 2는 2000만 돌파하지 않는 이상 안 오른다. 그 이야기를 했고 지금 덱스터 주식이 어떻죠? 계속 내리고 있어요. 얘. 영화 관련주는 다음 영화가 뭐 나오지 않는 이상 이슈 없어서 못 가요. 이런데 신과 함께라던가 이런 거 봐봐요. 나 그래서 영화 관련주는 옛날 부산행 때 뉴 주식사 보고 쇼박스를 왜 샀었지? 쇼박스 주식도 그때 뉴 때문에 샀었던가? 아 뉴가 아니라 부산행 때문에 샀었던가? 어벤져스인가? 어벤져스는 CGV인데 아무튼 옛날에 쇼박스하고 이런 거 샀었는데 쇼박스가 지금 좀 안 좋은 게 이 봉오동 전투나 이런 게 재미없다 이렇게 막 리뷰 쓰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고 올리잖아요. 그럼 쇼박스에서 저작권 위반했다 하면서 재미없다고 한 이런 영상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 딱지를 매겨요. 빨간 딱지를 매기면 유튜브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재미없는 영화를 재미없다라고 이야기도 못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영화 유튜버들이 지금 막 다른 쪽으로 좀 바꿔보고 그런 게 저런 겁니다. 영화가 재미없어가지고 재미없다 얘기하면은 저작권 태클 걸고 영화가 재미있다고 하면은 뭐 가만히 놔두고 그러는데 이게 보고 싶은 것만 보여주게 하는 지금 그런 효과가 있어서 진짜 지금 답답한 현실입니다. 답답한 현실. 그 애국 테마주들은 지금 실적 나왔는데도 보고서가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오늘 호텔 신라라던가 LCC 관련주 이런 애들 막 보면은 오늘 약간 반등 나왔죠. 근데 에어부산은 오늘 KCGI에서 매각을 한다고 합니다. KCGI에서 매각을 참여한대요. 아시아나 쪽 매각을 참여하는 거죠. 아시아나 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KCGI 지난번 한진칼 있죠. 한진칼에서 한번 해먹었던 그 업체가 이제 아시아나의 이제 매각의 협상 대상자로 들어온다 해서 오늘 25%까지 올리고 종가는 10%로 끝났는데 얘가 오르니까 더 가벼운 주식 에어부산. 에어부산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에어부산이 LCC죠. 근데 LCC에 관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LCC는 여기랑 여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심각합니다. 모든 LCC 아니 지금 대한항공도 적자가 난 이 상황에서 지금 일본 노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TA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뭐 다 희망이 없다. 진에어 다 희망이 없다. 자 여기 기사를 보면 알죠. 일본에서 중국까지 하늘이 막힌 한국항공사들 3분기에도 비상. 여기가 비상이 걸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은 일단 불매운동 때문에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았다. 그러면 항공을 딴 데로 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중국 애들이 지금 이때를 틈타서 우리를 약 올리고 있죠. 자
이 지금 항공사들 하반기 실적도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중국도 우리나라 항공의 신규 취항을 막아버렸다. 10월 10일 때까지 한국의 신규 취항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향후 2개월간 중국 전 노선에 신규 취항을 받지 않는데요. 이유도 정확히 안 알려줬어요. 한번 죽어보라는 거죠. 예. 중국도 안 도와주고 일본도 니네 이제 한번 당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모든 나라가 한국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홍콩으로 가면 되지. 자,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홍콩 시위 때문에 공항이 점검당하고 뭐 이러고 있기 때문에 노선 확보를 해도 사람들이 안 가고 있어요. 지금 홍콩 가면 갇힐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항공기와 화물 모든 거를 다 달러로 지불을 하는데 이 모든 게 외환 손실이 어마어마해지면서 이 항공사 특히 LCC 큰일 났죠. 전 LCC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데는 좀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AK가 뭐죠? 이거 총 이름이 아니라 애경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아시아나는 에어부산이 있지? 안 망할 것 같아. TA항공이 옛날에 뭐였죠? 예, 한성항공이에요. 한성항공. TA항공은 옛날에 한성항공입니다. 예, 한성항공이었는데 망해가지고 토마토저축은행에다가 이제 자금난 신청을 해가지고 토마토저축은행이 여러가지 업체를 거쳐가지고 예림당에서 인수를 해서 TA항공을 만들었는데 TA항공은 정말 계속 적자였다가 2017년도에 흑자 전환해가지고 TA항공까지 코스닥에 겨우 상장을 했는데 주가는 상장 이후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다. 공모가를 초과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내려가지고 이렇게 망했죠. 근데 이런 항공사들 지금 뭐 불매운동이다 뭐다 계속 하면은 망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더 어이없는 게 뭐다? LCC 신규 취항 면허를 너무 많이 해줬다. 7개까지 늘어가지고 지금 뭐 양양공항을 이용한 플라이 강원, 플레이 양양이라고 해가지고 양양공항 아시죠? 직원이 70명이 있어요. 근데 하루 방문객이 50명밖에 안 되는 이 유령공항. 아무데도 취항을 안 하고 여기 플레이 강원에서 이걸 이용해가지고 외국인 관광객을 활성화할 거라는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거 나무위키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1년에 관광객이 양양에 오시는 사람이 10,000명? 그나마 중국 때문에 5만 명까지 늘었대요. 예, 중국 관광객이 늘어가지고 5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사드 보복과 최근에 중국과의 냉전 때문에 망했습니다.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여긴 이제 망한다.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LCC를 항공사를 투입한다고 하죠. LCC를 투입하는 이유가 뭐다? 예, 신규 면허를 추가를 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한다고 해가지고 신규 면허를 다 줬는데 우리나라 지금 LCC가 9개입니다. 미국도 9개고 태국도 7개인가 밖에 안 되고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들이 LCC가 7개에서 5개, 6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이 좁은 나라에서 9개가 경쟁을 한다. 근데 진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지금 그냥 다 박살나고 있고 지금 다 적자내서 망할 상황인데 여기서 더 해준다. 저는 솔직히 이런 회사들 몇 군데는 상폐될 거라고 거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홍콩은 시위 때문에 못 가고 중국은 오지 말라고 비자를 안 내주고 공항 신규 취항을 안 해주고 중국 가려면은 비자를 내야 되고. 난 솔직히 이거 망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타개하려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출판업인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쟤네 주가가 내리니까 같이 내렸죠. 15,000원이었던 예림당의 주가가 지금 3,500원까지 내려갔는데 요렇게 그 LCC라던가 항공사에 엮여있는 주식들 애경, 산업 요런 애들도 제주항공이 실적이 안 좋으니까 내려가는 것처럼 이 LCC 항공 투자하는 회사들 다 조심하세요. 지금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아무리 봐도 지금 답이 없고 이 상태로 1년, 2년만 가면은 상폐될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다? 지난번에 플러스 추가해서 LCC를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 아시아나, 애경, 예림당 이런 애들 조심하세요. 저쪽에서 손실 보면은 이쪽에서 돈을 더 추가해줘야 되니까 위험하고 여기 뭐 퓨전 떡볶이, 예,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막 급등했는데 이런 동전주 건드리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했죠. 여기서 급등해도 상한가 갔는데 오늘 11%가 빠졌죠. 근데 이게 빠진 이유가 뭘까요? 짜자잔! 예, 감사 보고서를 미제출했습니다. 예, 실적 발표 기간이 끝났는데 데코애니, 퓨전 데이터, 예스마크 감사 보고서 미제출이죠.
그래서 오늘 주가가 이만큼 내렸어요. 그래서 동전주 아무거나 건드리면 안 된다고 했죠. 아, 그리고 한 가지 수정할 거. 제가 지난번에 카라스 국보? 키리스 국보? 국보. 저 국보 보고 그래핀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국일제지입니다. 국일제지인데 같은 국시라서 국밥충이라서 제가 헷갈렸습니다. 예. 국보는 그래핀 관련주가 아니에요. 아, 제가 이날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가 집에 찾아왔던 그 상황이라서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대충 이 대본을 작성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 참고로 친구는 저희 집에 왔다가 질식사를 해서 갔습니다. 친구가 제가 주식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떠났어요. 우리 집을 떠나서 지금 다른 데 거처로 옮겼는데 원래는 저희 집에 한 2주 동안 머물다가 갈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손절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고 손절이 아니죠. 50만 원을 수익을 냈다가 20만 원을 손해봤으니까 30만 원 수익이죠. 여기 영상 보시면 제 손절 내역이 다 있는데 손절하고 너무 괴로워하고 머리 붙잡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가 저희 집에 못 있겠다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장이 좋았을 때 친구가 왔으면 맛있는 것도 좀 사주고 좀 그럴 텐데 둘 다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저도 열받았고 친구도 열받아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이틀 동안 계속 먹었거든요. 그래서 둘 다 같이 있으면 마이너스 효과만 날 것 같아요. 친구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틀 동안 막 무한리필 고깃집 가서 고기만 먹고 운동도 열심히 안 하고 뭐 그래서 괜히 다이어트 때문에 저희 집에 왔다가 지금 나갔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장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제가 좀 어떻게 이게 회복이 된 다음에 친구를 만나야지 지금은 진짜 누굴 만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이 장이 안 좋으니까 밖에 나가기도 싫고 다 그래요. 되게 우울한 상황입니다. 저도. 근데 지금 막 돈 꼴고 있는 분들은 뭐 어디 강의나 뭐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강의 들으면은 연습 매매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면서 돈 더 쓰고 지금 뭐 깡통 차고 100만 원 남았는데 그걸로 강의 들어볼까 막 이런 데서 인터넷에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듣지 마세요. 그걸로 차라리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진짜 미쳤다고 그걸 또 듣고 있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좀. 이 중국 관련주만 지금 현재 좀 그나마 이슈가 있는데 윙인푸드라던가 크리스탈 신소재 뭐 형성그룹 뭐 이런 애들은 지금 뭐 화장품주하고 그런 애들 싹 다 죽었잖아요. 시진핑 방한 때문에 싹 다 죽었는데 그나마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인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이거든요. 근데 중국 회사들은 8월 말에 실적 발표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호텔신라나 이런 애들 그냥 무너졌어. 호텔신라는 수급 좀 들어와가지고 가나 했더니 가나 초콜릿처럼 가진 못하고 밑으로 쑥 빠져서 내려가는 거 보고 진짜 지금 장이 토 나올 정도입니다. 토 나올 정도. 외국인이 좀 샀다 싶으니까 기관이 다 팔아버리죠. 그리고 뭐 시진핑 방안에 뭔가 기대감 살짝 줬다가 이틀간 오르고 끝나고. 한국 화장품제죠. 오늘 화장품 관련주 다 날라갔어요. 근데 화장품 관련주는 요 한국콜마 때문에 그래요. 한국콜마. 이게 여기서 그 다음날 갈 수 있었는데 한국콜마 이놈 때문에 한국콜마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제는 한국에 있는 한국 화장품도 불매운동해야 된다 하면서 막 죽일 듯이 달려들고 한국콜마 회장이 사퇴를 해도 한국콜마 가족이 운영하니까 이 회사 없어져야 된다면서 막 불매운동하자 막 이러고 한국 사람이 한국 것도 이제 불매운동하고 뭐 그러면은 뭐 하자는 건지 전 진짜 모르겠어요. 막 너무 과열돼 있고 막 그래서 그리고 막 자꾸 시선도 이런 데로 쏠린다는 거. 나는 지금 이 한국콜마든 모두 화장품 관련주는 중국인 방문객과 일본인 방문객 뭐 이런 게 통계가 중요한데 통계가 안 나오니까 돌아버린다고 했죠. 코리아나 계속 빠져요. 계속.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서 올라오나 했더니 그냥 쑥 빠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모든 주식들이 이럽니다. 5운봉이 기본이야. 5운봉이 기본. 근데 지수는 분명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 그럼 내 종목도 이렇게 올라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야. 개인이 지탱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렇게 이슈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가긴커녕 위에서 더 빠지고 있죠. 더 빠지고 있는데 이런 데 보면 원래 뭐가 있다? 지금 외국인 방문객, 중국인 몇 명, 일본인 몇 명, 감소, 상승 이런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뭐다? 한국인 방문객, 일본인 방문객 막 찾아보려고 해도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검색을 해도 자꾸 뭐 관광객 감소 비상이라 해서 나 이거 우리나라 얘기인 줄 알고 보니까 홋카이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죠? 관광객이 줄어들었다. 캄보디아? 한국인을 다시 붙잡아. 야!
한국에 오는 외국인 지금 떠난 거 그것 좀 보여주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야? 아니 지금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 몰라서 내가 통계청 들어가가지고 내 통계를 봐도 지금이 8월인데 7월에 대한 통계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죠. 이거 지난 영상 보면은 8월 초에 들어갔는데도 6월 통계도 없었는데 지금 6월 통계는 추가됐는데 7월 통계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뭐 홋카이도 공항에서 한국인 안 온다고 뭐 쿠키를 준다고 하는데 쿠키는 5일 동안 한정으로 드리는 거고 지금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게 아니라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객이 얼마나 줄었나 그것 좀 지금 나와야지 이 화장품이라던가 아니면 면세점, 카지노, 레저, 스포츠, 여행주 다 가고 움직이고 그러는데 지금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모나미처럼 보셨죠? 절대 레포트 아니면 지금 소식을 안 보내주고 있어요. 뭐가 나와야지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도 실적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지금 뭐 한국인 방문객이 감소됐나 안 했나? 보여주지도 않고. 근데 다른 나라 거는 뭐다?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시간으로. 쟤네는 뭐 8월 달에 얼마가 줄을 거고 지금 뭐 비상이 났다. 얘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나가 중요하지. 남의 나라가 뭐가 중요합니까? 실적 발표가 됐는데도 실적을 이렇게 안 보여주는 데는 진짜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일 날 열리는 한국, 일본, 중국 외교장관 회담 요거 잘 주목해 보세요. 뭐 일본과 또 안 좋은 뉴스가 또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진핑이 형 방안 논의 안 됐다 이런 거 나오면은 그냥 주가가 밑으로 처박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여기 시진핑 방한한다고 해서 여기 3% 올랐던 거 실망 매물 나오고 지금 여기서 억지로 버티는 개인분들 버틸 힘이 없어져요. 지금 코스닥 개인이 지탱하고 있는데 신속히 빨리 좋은 뉴스가 나오길 바라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트럼프가 삼성전자를 겨냥해서 관세 부과 발언을 하였습니다. 자, 아직은 공식적으로 잘 논의가 안 됐지만 삼성전자나 한국 IT 반도체에 관세 부과를 추가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공포감 하나만 가지고 우리 지금 주가가 출렁출렁거리고 있죠. 트럼프는 지금 중국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나라든 가리지 않고 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말 한마디를 정말 주의 깊게 들어보고 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한국 증시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두 번째, LCC 항공업체는 자회사나 투자회사를 주의하세요. 에어부산은 아시아나, 제주항공, 애경그룹 등 LCC를 투자하는 회사들 주가도 지금 매우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LCC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같이 내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LCC 항공사를 투자하는 회사들 지금 주가 매우 안 좋고 그러니까 매매하지 말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이 생방송을 제가 하기 전에 또 후원하신 분이 있었네요. 여기를 누르시면 후원을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세 분, 호니님, 그리고 신성철님, 그리고 민수님, 고맙습니다. 올드게임러브님은 생방송에서 봤었고, 빨리 좀 장도 좋아지고, 한국 증시가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